제가 아메이를 알아듣게 된 배경에는 성장 과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와 달리 법대 출신이네요. 네. 아니 이건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저 억지스럽게 간 거예요. 지금 저기 초록색 위아래 깔맞춤한 친구 보이나요?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집이 망하는 바람에 뭔가 이제 집안을 일으키려고 선택한 게 법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억지스럽게 저기 앉아. 근데 이제 여러분 간절함을 이기는 능력은 없다고 제가 이제 장학금이 필요해가지고 공부를 뒤따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수석까지 했는데 아니 사법고시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 몰라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시원도 가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막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포기를 합니다. 디자이너의 꿈도 유학도 다 포기하고 이제 사법고시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찾을 때요, 약간 괜찮게 살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메이 잘해요. 괜찮다 힘들어도 그 RFID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망했던 사람 이렇게 딱 보이면 이제 그 사람을 찾아서 집중원하면 되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난은 정말 예고하고 오지 않는구나. 그걸 정말 어린 나이에 깨달았고, 저희 집이 이제 막 기복이 심했어요. 아버지가 일반 사업을 하시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그냥 약간 안 좋을 때, 그냥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정도일 때는 그래도 사이가 괜찮았어요. 화목하게. 저희가 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연단하시는구나 하면서 극복을 잘 했는데, 진짜 고3 때 풍비박산이 나니까 막 쌀 사 먹을 돈도 없게 힘드니까 막 가정의 관계가 다 깨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이제 헤어지시고 제가 너무 화목했던 가정이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돈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라는 거를 사실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이 제가 아메이를 알아듣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제가 잘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SK가스라고 이제 LPG 회사를 입사하게 돼서 판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막 대리석으로 회사를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오너인 줄 착각하고 다녔습니다. 네, 저 대리석 하나도 제 게 아닌데 제 건 줄 알고 이렇게 되게 행복하게 우리 회장님 차도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노예잖아요. 네, 제가 근데 제 건 줄 알았어요. 되게 열심히 다니고 저는 또 너무 회사를 사랑해서 신랑도 회사에서 만났어요. 이제 동갑이고 3년 후배인데 못생긴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친한 척 하더라고요. 너 자신감이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네,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여행 다니고, 이제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진짜 분수에 안 맞게 막 진짜 써제끼면서 다이아몬드급 여행을 1년에 막 3-4번씩 돈을 한 푼도 안 모았어요. 사는 부부인데, 진짜 너무 가난한 생각인 거죠.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는 라이프스타일을 막 구사하면서 살다가, 네, 제가 이제 육아휴직 때 아메이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삼성에서 이제 여대생들 되게 나대는 여대생들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으니까 저의 스폰서님이 이제 그때 만난 동생분도 굉장히 나대는 분이었겠죠. 그러니까 극성 맞은 여대생들을 모임에서 리액션 최고. 고사뽀로,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난 동생이 되게 똑똑하고, 그 친구는 또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똑똑하고 제가 되게 신뢰하는 동생인데 어느 날 제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아메이 한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메이 제품 종종 썼고, 저는 또 원래 편견이 별로 없어요. 돈 버는 일은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도 하고 이제 제품도 몇 번 썼어요. 근데 사업 설명은 그때 그 친구도 초짜여가지고 저한테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완전 이렇게 대기업 뽕이 쫙 들어가 있으니까 차마 말을 못 한 거예요. 가입만 하고 제품만 썼는데 초대를 계속했어요. 근데 저는 가고 싶었고 호기심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토요일 날 1시에 못 일어납니다. 저는 전날까지 미드를 밤새도록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육아휴직 때 그러니까 너무 진짜 아까운 시간이었죠. 육아휴직 때 이제 6개월 정도 아기를 키워놓고 엄마가 아이를 봐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생겨서 이제 진짜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나 진짜로 너무 궁금해졌다, 알려달라. 너무 좋았겠죠, 스폰서님. 자기가 그냥 냅뒀는데 전화 왔어. 그리고 심지어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듣자마자 대박 이래가지고 그날로부터 미친 듯이 망아지처럼 뛰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네, 정말
그러니까 정말 씨앗을 일단 뿌려놓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려운 존재한테, 그죠? 쉬운 사람 말고 내가 어려웠던 언니지만 어쨌든 우리 스폰서님이 뿌리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지가 알아듣고 지가 난리치면서 그래서 사실 제 사업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CCHH 뭐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스폰서님께 어떻게 하면 될지 여쭤본다. 이렇게 하고 하신다. 그럼 이렇게 했다. 끝이에요. 오늘 강의가 끝나버렸어요. 네. 저는 정말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 드릴게, 제 스피치를 듣다 보면 계속 스폰서님께 여쭤봤는데 스폰서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스폰서님께 밀착된 리더다. 네, 노하우를 막 방출해드리겠습니다. 스폰서님께 제일 많이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거 많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메이를 잘하나요? 어떤 사람일까요? 막 열정 있는 사람, 그죠? 뭐 언변이 있고, 그죠? 인맥 있는 사람.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메이밖에 없는 사람. 진짜 간절함을 이기는 능력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를 아메이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고, 저희 집 가훈이 원래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라예요. 여러분, 아메이를 미쳐서 해야 멋있지 어중간하게 하면은 멋이 없어요. 막 미쳐서 해야지 멋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 임직원한테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치약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네, 쫙 보내고, 그쵸, 이렇게 이때 GP였는데 다이아손으로 딱, 아니 명함이 다이아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비 FCA예요. 그래서 저는 첫 명함을 FCA로 팠습니다. 그냥 그래서 답장을 엄청나게 받고 막 임원분들도 다 잘할 것 같다 그러고, 심지어 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야, 손혜진 나 아메책밖에 안 쓰는데? 이래가지고 역시 사장님은 클래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차량용 공청기, 네. 일반 공청기는 있으셔가지고 차량용 공청기. 그리고 또 미치려면 미쳐 제대로 미쳐라 2. 이제 회사 송년회에 제가 쳐들어가서 사업 설명합니다. 네. 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읽으신 분 계세요? 부자 아빠, 강한 아빠. 읽었어요. 네. 읽어서 아메이 깔짝대다가 끝내셨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트럼프랑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재벌이에요. 이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관련이 없지만 수입을 모든 수입을 다 진짜 아무도 안 듣죠? 링클로이와 회원가입했어요. 이 와중에 본부장님 2명 회원가입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역으로 대리 밑에 달아드렸어요. 아메이는 역전이 가능하게, 이렇게 회사 구조랑 바꿔서 내가 대리님 밑에 본부장님 달아주겠다. 근데 2분 중에 한 분은 퇴직하셨고요. 아메이를 하셨어야 되는데, 한 분은 지금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굉장히 제 사업 설명 들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제품도 열심히 쓰고 계세요. 똑똑한 본부장님이십니다. 스폰서님이 저를 칭찬한 게 딱 3개예요. 손혜진 리더는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 내가 얘랑 얘기하면 주눅 든다. 여러분, FCA 리더님을 주눅 들게 하는 9%였습니다, 제가. 아유, 스폰서님 저 50만 원 벌려면 아메이 안 하죠. 내가 1,000억 벌 거예요, 1,000억 막 이래요. 그럼 진짜? 막 근데 스폰서님 저는 얘는 뻥이 아니라 얘는 진짜라는 거지. 얘는 근데 제가 진짜로 엑셀로 돌린 거예요. 제가 이제 39에 다이아몬드고 뭐 내년에 뭐 수석 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면은 100살까지 사니까 1,000억을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저 잘할 거 아셨어요? 여쭤봤더니 이제 그만둘 때도 상의를 한 거니까 회사를.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서 올인시켰다고 하시면서, 근데 그래도 좀 중간에 징징거릴 줄 알았는데 참 자기는 말을 예쁘게 하더라. 제가 늘 잘 된다 그랬거든요. 징그럽게 안 될 때도 잘 된다고.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거, 모든 리더님들이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예언을 해볼게요. 이제 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이씨, 없어, 안 돼, 힘들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알려주잖아요. 딱 2달 지나면 90%가 다 해요. 그러니까 말은요, 공짜고 돈도 안 들고 실력도 필요 없고 신규 가입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업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안 해요. 너무나 쉽게 힘들다고 말하고 못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있다고 막. 그래서 이렇게 오면 막 신나서 가요. 그럼 자기 오늘 초대 많아? 그러면 아유, 스폰서님 지금 잠실 주경기장 빌리셔야죠. 좁아. 제가 막 이래요. 몇 명 오는데? 빵명. 오늘은 다음에 와요. 다음에. 이렇게 늘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거. 그다음에 3번. 이게 이제 또 스폰서님께 저를 많이 칭찬하신 게, 손혜진 리더는 정말 사업처럼 접근했다. 일반 사업 하듯이 사업처럼 접근했기 때문에 사업의 모양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정말
사업처럼 뛰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빠가 일반 사업 했을 때 그 스트레스와 그거에 비하면 저는 반도 아니에요. 아메이는 사실은 사업치곤 너무 쉬운 사업인데 그래도 회사도 그만두고 대가집을 했다는 거. 제가 아메이 원하는 성공은 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2년에서 5년 안에 끝내야 돼. 3년 안에 끝내야 돼. 이제 2년 반 만에 되겠다고 저의 1호 파트너 저희 맨날 둘밖에 없었거든요. 제 친구 한 명 앉혀놓고 달리야 나는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이렇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2년 11개월 만에 됐잖아요. 네 말하는 대로. 네. 항상 선뻥 후 네트워크. 네, 뻥 먼저 치고 네트워크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또 큰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아메이 수입으로만 1,000억 이상 벌어서 레버리지 사면서 다른 자산도 늘리고 싶고. 근데 3번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메이를 하는 이유는 뭐 빠른 성공, 큰 성공은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정말 안정적인 인세, 오랫동안 그런 인세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 세 개를 원했어요. 그래서 빠른 성공을 위해서 초집중. 어차피 뭐 10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나 2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나 초집중 기간은 진짜 딱 1년, 2년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초집중 기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올인해서 대가집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뎁스. 저도 스폰서님이 항상 뎁스를 강조하셔서 처음부터 뎁스에 대한 거를 다 열심히 관리를 해오면서 했고 또 오랫동안 성공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막 개인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한 건 시스템에 밀착한 거, 스폰서님께 밀착한 거. 제가 잘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미팅에 그냥 데려다 앉히는 거예요. 제가 뭐 설명도 못 하겠고, 뭐 가르치지도 못 하겠고 하니까 시스템을 미친 듯이 이용한 거죠. 요 세 개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많이 한 것은 사업 설명. 제가 지금도요, 더블 X 비타민이 13가지 비타민인지 14가지 비타민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요리는 정말 해본 적도 없죠. 네. 최근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잡채를 한번 해드렸어요. 우리도 스폰서님이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근데 처음 해보니까 레시피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리더님들이 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요리도 못하고 정말 할 줄 아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없어요. 그 맨날 스폰서들, 파트너들이 놀려요. 우리 스폰서는 정말 사업 설명만 했다. 근데 저는 제가 빨리 성공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스폰서님이 그러셨어요. 빨리 성공하려면 모든 삿가닥질의 끝은 결국엔 후원이다. 파트너 만들기다. 파트너를 만들면 끝난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를 만들려고 사업 설명, 그러니까 플랜의 본질을 알리는데 초집중한 거죠. 근데 이게 힘든 점이 이제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맨날 미래 준비, 아메요, 조조, 아메요 막 이러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부담을 안 주면 사업을 하냐는 거죠. 그죠? 어차피 주나 안 주나 하는데 이 사람이 아메 하기 싫을 때는 제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지면요? 저 같은 스폰서랑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미쳤잖아요. 쟤는 절대로 안 그만둘 것 같고 나도 막 뭐가 멱살 끌어줄 것 같고 막 나를 냅두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지면 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아메이는 하고 싶어지는 사람과 하는 거거든요. 100명이 거절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거절을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를 거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상처를 받지 마라. 거절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 얘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를 싫어하는 것도 이해를 못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아메이를 이해하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해를 못해서 싫어하는 거다 하고 진짜 그분을 오히려 이해해주면서 진짜 정면 승부. 돌아가지 말고 진짜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제가 눈이 짝짝이어서 이렇게 쌍꺼풀을 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 원장님도 가입시키고 지금 원펀을 엄청 드세요. 멸치 다시팩이 그렇게 맛있다고 라면이랑 네. 그래서 이게 마취 입은 털 수 있잖아요. 마취했을 때도 그래가지고 성형수술하면서도 계속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좀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되게 에너지가 넘친다고 막 귀찮아하면서 가입도 하시고 이렇게 제품도 쓰시고. 늘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뭐 공무원한테도 하고 아메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고를 가리지 않고 그냥 사람이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에서 제가 SP 갈 때 입 열었던 분이 심지어 제 6번 레그가 되어 있으세요. 네, 진짜 입을 열어요. 또 이 기간 이제 막 퍼센트 핀에서 막 9% 부파 부비를 간신히 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보이는 성장이 아직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 말씀 하셨어요. 큰 나무는
보이지 않는 성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처럼 잘 변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에 번민이 있지만 절대로 나한테 티를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꾸준히 횟수만 채우고 있다면 조금씩 그분이 저는 앰며든다고 표현해요. 가랑비가 이제 앰며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절대 티를 안 내죠.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성장을 진짜 믿었고, 그 보이지 않는 성장이 튼튼할수록 보이는 성장을 견인한다. 그리고 제가 너무 외로울 때, 저는 파트너가 이제 1호 파트너가 원주에서 제 절친 남달리 리더님이 지금 에메랄드 랠리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나왔는데 또 바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외롭잖아요. 또 거의 1년간 제가 파트너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리더만 살아있으면 그 그룹은 반드시 성장한다. 반드시 성장한다. 반드시 성장한다. 제가 이거를 딱 3번 말씀하시는데 붙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팅을 진짜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항상 앞자리,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초집중하면서 들었고, 그러니까 남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하고 안 하고 오고 안 오고 파트너가 있건 없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내가 미쳐서 날뛰어야 된다. 그것만 제가 진짜 의지하면서 왔고, 그랬더니 진짜 그 임계점을 넘으니까 폭풍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메이가 우리가 파는 일이 아니고 진짜 한 생명, 한 가정이 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뢰 구축이 너무 중요하니까 진짜 관계 지수가 후원 지수다. 제가 진심으로 섬기고 이름도 손혜진이니까 손해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면서 네 그렇게 섬겨드렸더니 이제 신뢰가 생기고 얘가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이제 후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년간 이렇게 없다가 제가 PT가 됐을 때 10명이 한꺼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앰며놨던 애들이 이제 큰 랠리, 그래서 큰 미팅을 초대해야 돼요. 큰 랠리에 오고 나서 이제 사진 찍어줘. 나 PT 됐으니까. 그래서 초대했는데 이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동안 여기까지 무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채워놨잖아요. 제가 1대1 미팅을 통해서. 그래서 한 번에 알아들어서 너무 신나죠.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집이 판교고 강의장은 분당이니까 홈미팅을 따로 하지 않았었어요. 강의장에 가까우니까 그냥 다 강의장으로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셀프 리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홈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은 90%가 또 직장인이니까 제가 일회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다 만나러 다녀야 되고 다 쪼개서 이제 3-4명씩 쪼개서 해야 되니까 이때 막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도 나고 너무 피곤해서 막 인원을 쪼개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뎁스를 쪼개면 막 몇 레그가 되잖아요. 뭐 그렇게 다니면서 그랬지만 저는 사업을 크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인들 모여서 카페에서 막 숨어서 노트북 보고 아메이가 빅 비즈니스인데요. 막 이러고 너무 안 빅 비즈니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실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본 아메이는 멋진 아메이인데 우리 이렇게 숨어서 하는 거 아니다. 큰 화면, 큰 비전. 네 그래서 이때 강의장만 50만 원씩 제가 이상 주고 빌렸는데 그때 아메이 수입이 뭐 14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 차비며 밥값이며 제품 쓰는 거며 제가 얼마나 매달 마이너스가 났을지 아시겠죠. 말도 안 되게 퇴직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140만 원 벌려고 아메이 한 거 아닌데? 나 그 돈 안 들어와도 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나도 되는데? 10년 뒤에 10억씩 벌기 시작하면 끝나는 게임 아니야? 이렇게 비전을 크게 봤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운 심하영 리더님께서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별명인데 복제의 달인. 손혜진 리더는 복제의 달인이다. 그래서 저는 스피치를 들으면 하나 저한테 꽂히는 거를 달달달 외워서 그분의 어록을 쫙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 NMB는 어록 대행진에 누가 이렇게 말했고요. 누가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똑같이 따라합니다. 진짜 똑같이 멘트, 뭐 조사 하나까지 그분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는 예시예요. 제가 줌 미팅 할 때 스폰서님이 이제 복장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주셨어요. 얘들아 그래도 좀 공식적으로 입어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윗도리는 되게 화려하게 입었어요. 근데 다행히 밑엔 잠옷을 입어도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잠옷 오케이 이러고 잠옷을 입어서 신나서 찍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치마에다가 양말 화려한 양말 신고 구두 신는 복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디자이너가 꿈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 입고 가는데 스폰서님이 약간 눈초리가 뭐라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딱 매 눈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자기 패션이 좀 독특하네? 이러셔서 스폰서 예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겼죠. 스폰서님 근데 그거 세대 차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유, 세대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잖아.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CCHH.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해 안 되는 것도 CCHH 한다는 거죠. 전 지금도 왜 양말은 비즈니스 워먼이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그냥 스폰서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 자존심 이렇게 괜히 헛소리를 하죠. 스폰서님 혹시 그 엔드 파트너는 안 바꿔도 될까요? 교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말씀해. 설득할 대상은요. 스폰서님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스폰서를 설득하지 마세요. 사업이 지연될 뿐입니다. 제가 되게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하고 그럴 것처럼 보이시나요? 막 조선시대 여인처럼 막 예 막 이런 아니잖아요. 저 진짜 회사 다닐 때 어느 정도냐면 이 표현밖에 없어요. 진짜 쌍또라이. 회사에서 제가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본부장까지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안 된대요. 그럼 저는 혼자 찾아가요. 너무 화가 나서 왜냐면 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찾아가지고 이거 왜 안 된다 그러냐고 내가 다 이렇게 설득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장님. 근데 어쨌든 결국엔 관철시켰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 찍혔지만 그 정도로 제가 제 주관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근데 아메이에 왔더니 제 생각대로 몇 번 해보니까 C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간파했죠. 이거는 성공자 생각대로 해야 성공을 하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눈치를 딱 채고 그때부터는 진짜 납작 엎드려서 빨리 스폰서님 생각대로 해야 스폰서님 핀이 되니까. 여러분 스폰서님 핀 되고 싶죠? 여러분 핀에 막 영원히 있고 싶은 사람. 안 돼. 스폰서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스폰서님 생각이 다 맞아요. 이해는 나중에 따라와요. 그래서 이해하고 하는 게 CCHH가 아니라 못하고도 그냥 하는 게 진정한 CCHH고 그거는 진짜 현명한 레버리지다. 그분의 생각을 제가 레버리지 삼는 거잖아요. 나는 FC 경험이 없는데 그분의 경험을 내가 공짜로. 그죠? 이거 다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레버리지라는 걸 깨닫고 진짜 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건 사진인데 저는 늘 진짜 강의장 앞자리 사수했고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된 후에도 저는 꼭 앞자리에 앉아요. 다이아몬드 분들은 이렇게 약간 스텝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뒤에 앉으시거든요. 근데 전 절대로 앞자리를 놓치면 여기 보조 좌석을 놔요. 이날도 앞자리 놓쳐서 보조 좌석을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의 뒤통수가 보이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미팅에 제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팅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사수할 건 미팅뿐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극성을 떨고 저희 팀이 그래서 뭐 저의 그런 막 열정이나 막 확신이나 알람 소리 이런 거를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근데 태도는 복제된다는 거예요. 제가 복제시킬 수 있는 거는 미팅에 임하는 자세. 아메이가 자세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태도만 복제시킨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실 뭐 가르치는 것도 없지만 그냥 미팅을 사수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늘 앞자리에 앉아 있고. 근데 이제 에메랄드를 갈 때 저도 변수가 이 변수 스토리 진짜 되게 듣기 싫지 않아요? 저는 안 돼 그런 스토리 나오지 마. 아메이는 변수가 없이 쭉 가는 사업이야 막. 제가 스피치 들을 때 그랬어요. 맨날 꼭 누가 막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피치 들으면 안 돼 막 이랬는데 근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그냥 출렁출렁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세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 되게 두려웠는데 저에게도 에메랄드 갈 때 이제 두 레그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 레그는 이제 우리 달리 리더니 앵커 레그로 잘 자라고 있었는데 두 레그가 약했어요. 3번은 뭐 그냥 제가 점 찍어서 야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시작된 거여서 무식하게 가고 있는데 3번까지 어떻게 큐를 했는데 두 레그가 흔들린 거예요. 이제 막 임신하고 이제 직장이 너무 바빠지면서 키 리더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3번이나 했는데 그죠? 어떡해요? 그리고 저희 외아들 우리 상속자 서한이가 4살 때 이제 이런 발달이나 상호작용이 일반 아이와 다르다고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이제 부모가 올인을 해줘야 된다.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진짜 완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네. 아니 엄마 아빠 사회성이 이렇게 갑인데 우리 애가 사회성이 없다.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써제꼈으니까 뭐 퇴직금도 끝났고. 근데 아이한테 월 200만 원씩 학원비가 들어가고 무슨 4살짜리한테 200씩 써요. 너무 두렵고 이때는 진짜 잠이 안 왔어요. 진짜 놔야 되나. 왜냐면 에메랄드 자체도 너무 억지스럽게 그냥 선도전 후 네트워크라길래 그렇게 갔는데 변수까지 생기니까. 근데 그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호프라는 책에 당신이 절망에 빠졌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2가지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이게 또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 이런 순간에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오히려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 우리 파트너들이 흔들릴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더 보내버려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용기를 내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진짜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차라리 빨리 경험한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지켜줄 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저는 할 수 없는 이유를 다 해야 되는 이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야 돼. 그래서 정말 밀어붙여서 오히려 스트레이트로 다 PT를 보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또 다 돌아오셔서 지금 또 큰 성취를 하고 계시고 제가 버텼기 때문에 위기가 오잖아요. 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변수가 있는데 내년으로 미루면 없냐는 거죠. 삿포로 도전할 때 막 힘들 거예요, 여러분. 막 힘든 일 생기죠. 그럼 내년에는요? 내후년에는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애가 어리잖아요. 애를 다 키워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차피 변수와 상황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한국 아메가 들썩들썩 할 때 그냥 모르겠다 하고 나를 등 떠밀어서 가야 돼요. 그냥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해냈는지를 파트너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생기고 고마워하고 스폰서의 그런 헌신에 대해서 다 리스펙을 해주고 사실 자녀 변수는 뭐 제가 잘했다고는 못하겠지만 사실 저런 일이 생기면 모든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저희 아들의 친구 엄마들은 다 그만뒀어요. 올인한다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때 일을 붙잡은 거예요. 아이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인간의 노력을 하면서 그렇죠.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뭔가 이유가 있는데 책임져 주실 거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온 말이 된다.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박박 우기느라고 이때 탄생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될 때 된다 외친 게 아니고 너무 두렵고 진짜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차에서 혼자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되고 있다니까. 나 에메랄드다! 막 이러면서 된다 이렇게 외쳤더니 됐잖아요. 말의 힘. 네. 네. 감사합니다. 된다. 네. 그래서 뎁스.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시작했을 때 파트너들이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도 제가 가고 연결된 뎁스의 부산 파트너도 제가 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환경이 저는 뎁스를 제가 다 케어하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알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운의 명단은 내 명단이다. 늘 강조하시고 네가 직접 후원한 사람만 너의 파트너가 아니다. 모두를 챙겨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또 수익 구조도 이렇게 뎁스와 미스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업한 것이 현명한 거였고 그리고 언제든지 파트너들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뎁스까지 흔들리지 않는 네트워크를 내가 만들어놔야 어떤 상황에도 견고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그 이제 스폰서님께 많이 물어본대요. 어디까지 도와야 돼요, 스폰서님? 제가 어디까지 도와야 돼요? 이러면 크게 키우고 싶은 만큼 많이 깊이 도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것도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레그를 슈퍼레그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깊이 돕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들을 그렇게 돕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에도요. 이게 자꾸 파트너를 돕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 사업이 아니라.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일을 잘하는 상사들은 다 밑단을 엄청 파고들었어요. 그냥 윗사람한테 맡겨놓고 보고만 받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 사장님 일을 잘하시는 사장님은 제가 대리 때 제 책상에 와서 제 엑셀 수식을 확인하셨어요. 그냥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수식이 틀렸으면 이 결과가 다 틀리는 거라서 난 봐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게 일반 상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내 밑단까지 내가 다 알아야지.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뎁스에 제가 모르는 내용자, 모르는 뭐 파트너가 나오는 거 참을 수 없습니다. 다 가서 만나고 제가 다 케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신기했어요. 홍영상 리더님이 저희 그룹도 오셨을 때 제가 이때 에메랄드 진짜 간신히 마감하고 7월이에요. 그러니까 6번 레그도 없었고 4, 5번도 다 3번도 3, 4, 5는 점이고 6번도 없는데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간다고 또 큰 소리 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9월에 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레그도 없는데. 그러니까 스폰서님 저 9월에 큐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폰서 웬만하면 그래 이러시거든요. 근데 9월에? 이러면서 제 네트워크를 아시니까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9월에 들어간다고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홍영상 리더님께 사인해 봤는데
제가 이미 큐 다이아몬드인 줄 아셨던 거예요. 잘못 적으셨어요. 잘못 이해하신 거죠. 아, 손혜진 큐 다이아 꼭 성취하세요. 근데 이게 적혔잖아요. 큐 다이아라고. 그것도 뭔가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어머, 나 진짜 큐 다이아 가나? 이래가지고 며칠 뒤에 그 주유소 6번 레그가 생기면서 9월에 바로 큐를 진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선포하고 글로 쓰는 힘. 그리고 이것도 선포인데요. 제가 19년 11월이니까 GP 때 본사 뭐죠? 그 워크샵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목표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 GP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20년에 에메랄드 가고요, 21년 바로 다이아몬드 가고요, 30년에 FCA 되면 되겠다 이러고서 제가 썼어요. 근데 이제 훗 웃으시더라고요, 팀장님이. 보통 FCA는 잘 안 쓴대요. 막 FCA를 쓴다. 그래요? 우리는 3%부터 FCA라고 부르는데, 뭐. 뉴 3% 손혜진 FCA 리더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3%라는 건지 FCA라는 건지, 네, 늘 FCA를 붙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계산해보세요. 2022년도잖아요. 못했어요. 에메랄드는 21년도에 갔고, 다이아몬드는 22년도에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목표를 항상 높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해야 되는 목표보다 더 높게 불러서 진짜 목표를 반드시 해내는 거죠. 거기서 약간 미달했을 때 진짜 목표를 하도록. 그래서 항상 빡세게 목표를 높게 잡아서 했고, 이제 에메랄드 성취하고 저희가 경영수첩을 취합을 했어요. 몇 건을 할 건지. 내년도 이제 경영수첩을 취합하는데 제가 170건을 냈어요. 보통 에메랄드면 30건 정도 내시나 봐요. 근데 저는 전 회계년도에도 파운더스 PT 때도 130건을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소비자들한테 다 뿌렸어요. 사업 설명 다 해주니까. 근데 이제 스폰서에 전화 온 거예요. 아니 손혜진 리더 무슨 170건이나 주문을 해? 이거는 두고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선배님 저 그거 다 뿌릴 건데 저 수석 가는 거 모르셨어요? 갑자기. 또 선빵이 나오고 갑자기 저 수석 가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아니 저 작년에도 130건 다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열심히 뛰었구나. 그래서 고 EDC 이렇게 외쳐주셨어요. 그 전화 통화에서 또 그 말이 어떤 우주에 또 맺혔던 것 같아요. 그 9월에 제가 진짜 큐 수석을 들어간 거예요. 뎁스는 배신하지 않는다. 네, 뎁스 리더님들을 통해서 3달을 큐를 했는데, 네, 수석은 이제 내년에, 네. 다이아까지 하는데, 아니, 인정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맨날 드레스 입으러 다니느라고, 네, 수석은 내년에. 그렇게 좀 목표를 항상 높게 했고, 큰 소리를 외쳤고, 그 우주의 기운을 제가 당기려고 노력을 했다. 참 예쁘네요. 뉴 다이아몬드.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우리 이동민 리더님 와이프 잘 만나서 네,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드레스 입고 엘사 공주님처럼 블루색을 이렇게 입고 진짜 막 LED 반짝반짝. 근데 저 인정패가 진짜 무거워요. 아세요? 이 핸드레이징 하는데 막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파트너들. 여긴 부산팀의 A65 또 론칭했을 때.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제 돈이 또 없는데 워크샵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서 아이패드를 받아왔더라고요. 당장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워크샵을 갔다 왔습니다. 부빌 이상 리더님들과 막 파운더스 PT 때 누가 뭐 워크샵 해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투자 마인드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잘 성장해서 나한테 평생 벌어다 줄 돈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스폰서님과 또 행복한 시간. 스폰서님과 이렇게 듀오로 스피치도 다니면서 참 보고 배우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라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 근데 오른쪽 사진 보면은 돈을 막 꺼내셔가지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니까 저는 돈만 쳐다보게 되더라. 돈을 보게 되는데 자꾸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네, 자꾸 돈만 보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방에서 하루 종일 저희 카톡방을 된다 거절당했는데요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된다 뭐 이런 거 반품 들어왔는데요 다음에 살 것 같아요 된다 막 이런 미쳐가지고 네 정말 광신도들 이렇게 늘 된다 외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 방에 오면 될 것 같겠죠. 막 거절당해도 여기서 또 리더님 괜찮아요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기면서. 그리고 정말 행복한 것은 제가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막 우당탕탕이고 너무 막무가내인데 아메이는 장점 하나로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장점 하나,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사람대로, 열정 있는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대로 그 하나로 성공하는 거고, 또 돈 버는 비즈니스인데 막 사랑이 넘치는 거죠. 서로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반대로 말해주고. 저는 이렇게 파트너를 살려야 되니까 늘 반대로 칭찬을 해줘요. 너무 샤이한 리더님은 한국 아메이 역사상 가장 나대는 리더님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 제가요? 막 또 기가 사는 거죠. 늘 기를 살리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비즈니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레그를 보여드립니다. 저는 5명은 다 친한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절친 친구 2명, 그다음에 회사 동생 2명, 그다음에 제 남동생, 그다음에 모르는 분은 그 주유소에서 SP 갈 때 입 열었던 분이 연락이 두절됐었어요. 저는 이분이 너무 성품이 좋아서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이제 옮기셨어요. 그래서 2년간 연락이 안 되다가 이제 제가 에메랄드 됐을 때 또 연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만나자고. 그래서 여러분 에메랄드가 돼야 됩니다. 에메랄드가 되면 도브렉스 들고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그가 됐고 또 부산에 뎁스에는 또 큐 에메랄드 리더님. 제가 이렇게 또 회사원이라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사업 결과 보고서 이런 거를 소비자들께 늘 공유를 드렸어요. 이건 20년도 마감했을 때 이제 큐 사파이어 됐다 이러면서 뭐 결산 보고서 이러면서 소비자들한테 쫙 보내고 그리고 22년 6월 기준으로 제가 이제 사업 기간이 3년 3개월, 2년 11개월 만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저희 팀에서 SP상이 총 18조, 제가 다이아몬드, 제 파트너가 지금 이제 에메랄드 돼서 애프터로 또 파티를 할 거고, 여기 이제 큐 에메랄드 리더님들 계시고, 내년에는 저는 파운더 수석 가고요. 제 파트너 2조는 다이아몬드 갑니다. 네, 여러분 갑니다. 선뻥 후대도 됩니다. 된다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에스턴하우스. 너무 멋있잖아요. 아, 멋있네. 아, 멋있다. 네, 우리 신랑 스스로 멋있다고 막. 저보다 더 자뻑이 심해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 아, 너무 멋있다.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예요. 진짜 현빈, 손예진이 결혼한 곳에서 에스턴하우스에서 이렇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이무진을 저랑 스폰서님이 몰랐어요, 누군지. 그래가지고 막 노래하는데 스폰서님은 저 꽃이 시들었대요. 그래서 계속 꽃병 물을 계속 주고 계시고 이무진을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진을 모르고 TV를 안 보고 사업했더니 이무진이 내 앞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화보 촬영을 하고 왔네요. 여기가 SK 계열사에서 사실 저는 워커힐 자주 갔거든요. 그 에스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너들의 자제가 들어가는 곳이고 연예인들이 결혼하는 곳이라서 저는 여기를 진짜 개인적으로 선망했던 곳이에요. 근데 제가 금이 환영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여기를 입성하니까 또 특별히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쯤에서 미담 하나가 또 나와줘야 됩니다. 미담이 필요해요, 우리는. 제가 사실은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때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루비를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비 때 이제 제가 공약을 걸었죠. 여러분, 제가 루비를 도전하는데 만약에 성취를 하면 코로나 성금을 제가 내겠다. 캐시백 전에 한 500만 원 예상되는데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치약을 엄청 또 주문해 주시더라고요. 좋은 일 한다니까. 그래서 캐시백이 결정됐어요. 근데 나오면 안 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오기 전에 그냥 확 500만 원 내버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얼굴 넣어가지고 이렇게 남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레터를 띄우고 사실은 까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까먹어버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요. 네. 근데 자료를 찾다가 발견해가지고 이거 넣어야 돼. 이러고 그랬더니 또 파트너들이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가 가장 감사할 사람이 하나님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원금을 또 100만 원을 꽃값을 모아서 꽃을 가장 못 받은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돈이 또 들어올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도 돌아보는 거지, 저는 원래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업,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예진, 현빈보다 손예진, 이동민이다. 네. 여러분 동의의 눈빛을 보내주셔야 삿포로를 가죠. 다시.
자, 손예진 현부인보다 손혜진 이동민입니다. 네, 네. 이 리액션으로 삿포로를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니 지금은 저 언니가 나보다 낫겠지만 100살까지 살고 나면 제가 더 부자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계속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 이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아메이 많은 가치 중에 기회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유학도 가고 싶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그냥 돈을 벌어야 했고 뭐 어학연수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진짜 20대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맨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너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갈 수 있지? 막 그런 우울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지만 물론 또 신앙의 힘으로 빨리 극복은 했지만, 그렇게 도전할 기회가 없이 살았던 저에게, 우리 신랑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아메이를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메이 플랜이 완벽하기도 하지만, 그냥 기회가 없었던 우리 와이프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렇게. 너무 멋있죠? 미리 좀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이 멘트를. 네. 멋있게 말하려고. 그래가지고 신랑이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마음껏 도전할 수 있었고, 저는 아메이가 안전해서 했어요. 진짜 내가 이상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욕심 부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도전을 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그 실패가 없는 안전한 비즈니스라는 게 제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진짜 마음껏 올인해서 대가집을 하면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꼭 아메이는 대가집을 평등의 법칙이 있어요. 누구의 상황이 더 낫고 뭐 나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런 거 없습니다. 총량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에메랄드보다 다이아몬드는 더 비싸고요. 다이아몬드보다 크라운은 더 비싸고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한 대가 지불을 하고 성취를 할 때 진짜 아름다운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진짜 그냥 막 하셔가지고 삿포로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된다. 감사합니다.